네, 이제 개항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가 최초로 맺은 조약인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강화도 조약. 강화도에서 맺은 조약이라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공식 명칭을 적자면은 조일 수호조규. 공식 명칭은 조일 수호조규. 조선과 일본이 수교하고 서로 조하고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오는 부록. 조일 수호조규 부록. 그다음에 조일 수호조규 무역 규칙까지. 보통은 요거 세 개를 합쳐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면서 우리 처음에 큰 제목에 나왔던 불평등 조약 체제가 시작되었다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불평등이라 하는 게 왜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거죠. 원래 조약이라는 거는 두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맺는 약속인데 왜 불평등하다는 거죠. 내용 자체는 조금 이제 교과서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는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볼 게 몇 개 없어요. 내용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 그거는 크게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사재판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사재판권이 굉장히 아주 불합리한 조약이다 라면서 하는데, 그래 놓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이런 게 나와 있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일본의 법으로 일본 영사가 재판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되게 불평등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풀 내용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 지으면은 일본 영사가 처리하고, 조선인이 일본에서 죄를 지으면 조선 영사가 처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두 개가 대등합니다. 이해 갑니까? 그죠? 이해 갑니까? 최국 대우 정도 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은 내용 가지고 그렇게 불평등하다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냐 이거죠. 왜 이걸 가지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 일단 이거를 실행해 봤더니만 굉장히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히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왜 불평등하냐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 이걸 실행해 봤더니만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뭔가가 억수로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의 협박에 그거 했어도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한판 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억울한 거를 우리가 왜 맺었겠어요?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두 나라가 그냥 공정하게 맺은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많이 준비해서 조선으로 왔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로 맺은 근대적인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이런 조약 맺은 적이 없었어요. 근대적 조약이다. 근대적이라는 말은 최초로 우리가 서양처럼 맺은 조약이다. 옛날에 그런 조공, 책봉 체제가 아니고.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1관 내용이 이거거든요.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이고 서로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알겠죠? 이거를 가지고 청해 간섭을 배제하려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해석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국제법 아래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평등한 관계를 존재로 합니다. 이거는 그 뒤에 맺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도 제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조약의 첫 번째 내용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둘 사이가 평등한 관계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섭죠. 왜? 실제로 이걸 실행해 보면 전혀 안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적혀 있냐면은 조선 개국 485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마지막에 연도 적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적었을까요? 옛날 같으면은 중국 황제의 연호를 적었을걸요? 옹정 몇 년, 강희 몇 년, 걸륭 몇 년, 요런 식으로. 근데 뭘 적습니까? 조선개국 485년.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는 평등하다. 연호 이런 거 쓰지 마라. 니들이 왜 청나라 연호 쓰노? 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연호 없거든요. 우리나라 연호는 그 전에 옛날에 뭐 광개토대왕 이때 말고 조선시대 들어와서 우리가 쓰는 연호는 저 뒤에 가보개혁 이후에나 나와요. 그 전에는 우리가 중국 연호를 썼다고요. 근데 요 강화도 조약에 보면요, 그 중국 연호를 빼고 그 자리에 뭐라 적었느냐? 조선개국, 조선이 건국된 지 485년 되는 해다. 1876년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서양식으로 국제법에 의해서 맺은 조약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일단 개항이죠, 개항. 일단 일본의 제1번 목적이 개항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항구가 열려 있는 게 있었어요. 어디? 부산에 일본 배들 맨날 들락날락 했거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조약 맺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한 개 열려 있는데 굳이 두 개 더? 아니다, 열어야 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는 게 어디예요? 인천과 원산을 추가로 여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지리적으로 이래 보면요. 아이고, 망했네요. 자, 부산이 여기 있고 인천이 여기 있고 원산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체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이런 걸 봤을 때 야들이 애초부터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생각이 있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해안 측량권을 원해요. 이거는 일본만 해당됩니다. 일본은 우리 해안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왜? 인천이나 원산은 우리가 안 가본 동네야. 중간에 암초가 있어서 배가 뽕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싸하지요. 그래서 넙죽 내어줍니다. 이게 나중에 뭐로 씁니까? 침략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는 뭐 일본의 해안 측량권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해갖고 안 넣었나 봐요. 이런 건 보면은 내용 자체가 좀 일방적이죠. 이런 거는 내용 자체가 내용부터가 아예 불평등하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영사재판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영사재판권이 왜 나오냐 하면은 서로의 법이 다르다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의 법이 다르다. 그리고 애초에 일본이 처음에 미국이나 이런 애들하고 조약을 맺을 때 보면은 미국 아들이 봤을 때 일본의 법이 되게 미개하거든. 사람 잘못했다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 게 어딨노? 사람 잘못했다고 곤장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 게 어딨어? 얼마나 미개해, 아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 아들이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진짜 엉덩이 까고 두드려 맞게 생겼는 거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서로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나라인의 잘못을 벌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어떻게? 두 나라의 법이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고 인정됐을 시에는 이 조항은 없앤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독일, 미국, 영국 이런 데 막 유학생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법을 연구해서 법을 막 개정해서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이 불평등 조약 체계를 벗어나자라는 거를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불평등 조약을 벗어나는 게 거의 1900년대에 이르러야 돼요. 50년 가까이 지나야 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행해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애들이 일본 가서 뭐 그래 죄질 일이 뭐 있노? 일본 갈 일도 잘 없는데 정작 이게 보니까 어때? 일본 애들이 무법천지로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류지라는 곳이 설정이 됩니다. 계양장 동서남북 심리 같으면 4km입니다. 동서남북 심리에 이르는 거류지, 다른 말로 이거를 조계지라고 합니다. 조계지. 요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머무를 수 있어요. 인천, 원산, 부산, 계양장 찍고 거기에 동서남북 심리, 동서남북 4km까지는 자기들이 거주하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요 계양장에는 일본 화폐가 통용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화폐가 통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관세 규정이 없어요. 관세 규정이 없어요. 일본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자꾸 일본 얘기를 하는데 이 강화도 조약 자체가 일본이 개항할 때 했던 미일 화친 조약 이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 결과 나오게 된 작품이거든요. 일본 관세 없었어요. 처음에 일본 관세 없어요. 미국 상품 막 들어오는데 세금을 안 붙였어요. 왜 그럼 관세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외국 상품이 이렇게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 여기에 텍스 세금을 붙인다는 거지. 그래서 덩어리가 이마에 커져가지고 오는 거야. 왜? 이래야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게 명분이에요. 예를 들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있는 외제차가 막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아, 현대 이런 거 다 망할 거 아니야. 그래 되니까 거다가 세금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 관세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서양이나 이런 데는 뭐 산업혁명 해가지고 공장에서 물건 막 만들어내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손으로 우리가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것보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관세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예전에 미국이 일본과 협상할 때 일본 애들이 관세 안 붙인다니까 좋아했어요. 좋다. 왜? 자기 일 안 해도 되거든. 안 귀찮거든. 귀찮은 일이 없거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금 붙여야 되네. 그래가지고 이 세금 붙이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갖고 고생 해가지고 해요. 그렇거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몰랐던 거야. 결국 이 관세 없이 들어오는 막대한 외국 상품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폭망해요. 우리나라 면직물 산업 이런 거 다 폭망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곡식이 수출 가능하다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제한으로 빼가요. 곡식 수출 가능하다 하니까 돈 많이 불러가지고 얘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일본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를 어떤 쌀 창고의 개념으로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막 근대화 한다고 논이나 밭 이런 거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공장 짓거든. 식량이 계속 부족해요. 그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땡겨오려고, 나중에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조선에서 그 식량을 땡겨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 되면 문제가 뭐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곡식 양은 한정돼 있는데 일본에서 이만큼 가져가니까 우리나라도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 그거 들고 가지 마 라고 할 수 없잖아. 왜? 이미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이 조약을 고쳐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고치기가 쉽나? 어렵지. 그래가 나중에 요거 관세 붙이고 곡식 수출 규정 막는 방공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7년 뒤에 1883년이 돼서야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제한이 붙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관세를 받고 그리고 곡식 수출도 막는 방공령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래 해보니 머리 아프거든. 이래 해보니까 나라에 머리 아프거든. 대신 이런 걸 우리가 받아내려면 국제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받아내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일본에게 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에 뭐를 주게 됩니까? 최혜국 대우 불평등 조약의 끝판대장, 이걸 주게 되죠. 이거는요 진짜 일방적인 겁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뭐 실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용 자체도 일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 안 해주거든. 일본 지들만 최혜국 대우 받거든.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좀 잘 몰랐다 하는 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경제 침투 이런 식으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경제 침투를 당하게 되고요.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평등 조약 체제의 시작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 치외법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통치가 안 미친다. 형사재판권을 가지고. 알겠죠? 갑자기 보다가 생각났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뭐. 강화도 조약. 야, 누구 개항했다며?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랑 통상하기 위해, 장사하기 위해 애썼던 애들이 이제 다 몰려드는 거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부터 해가 쫙 오는 거야. 알겠죠? 그들이랑 맺는 조약도 어떻다?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겠죠. 됐죠? 잠깐 한숨 돌렸다가 그 이야기 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네.